2023년 1월 21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어요. 선아랑 사위가 같이 친정에 왔는데요. 이것부터가 좀 이상해요.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상한 게 우리 집에는 꼭 명절날 왔거든요. 왜냐면 전날에 이제 시댁에 가고 명절날 와서 근데 우리 집에 전날 온 거는 지금까지 처음이에요. 현관문에 들어설 때도 평소와는 달랐대요. 근데 우리 딸이 들어오면서 항상 어머니 이러고 들어오거든요. 지나고 생각하니까 걔도 웃음을 많이 안 웃었던 것 같아요. 오빠 눈에도 좀 이상해 보였답니다. 방문을 휙 열고 들어오더니 오빠를 빤히 쳐다보더래요. 갑자기 저를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.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제가 그냥 흘려보냈거든요. 근데 사건이 있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나한테 얘기하고 싶었나 보다. 근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. 명절이라 정신이 없었거든요. 갈비하고 뭐 홍어회, 더덕무침 이런 거 많이 해갖고 싸주고 그랬어요. 그 딸을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이러니까 분주하잖아요, 엄마들이. 그렇게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서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. 진짜 이상한 건 이때부터예요. 저녁 8시쯤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사위예요. 어머님, 저희 잘 도착했습니다. 잘 도착했다. 이게 다였어요.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? 선아 씨 부부는 5년 연애 끝에 결혼해서 8년 8개월을 함께 살았는데요. 처음이었대요. 명절에 사위가 먼저 전화한 게. 생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. 잘 갔다고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우리 딸이 하지. 생전 강이 전화를 안 하거든요.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. 잘 도착했다고. 그럼 알았어. 그러고서 끊었어요. 그랬더니 1분도 안 돼갖고 또 우리 남편한테 저 전화한 거예요. 생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. 잘 갔다고 전화하지 않아요. 사위는 왜 안 하던 전화를 2번씩이나 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이게 뭔가 안심시키려고 그런 것 같은 그런 걸까요? 글쎄. 끊기 전에 선화를 바꿔달라고 했어요. 차 안 막혔나? 안 막혔다. 뭐 이런 평범한 내용이었대요. 이 전화가 살아있는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.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난 1월 23일입니다.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어요. 집에 돌아간 다음날 아침에는 딸이 꼭 문자를 보내거든요. 엄마가 싸준 음식으로 아침상 거하게 차려가지고 인증샷을 보내요. 우리 아이가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상차림을 해놓고 가져간 음식들 상차림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요. 그래서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오후가 돼도 연락이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어머 얘가 이상하다.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연락이 없지. 그러고서 전화를 해봤더니 안 받아요. 그래서 강편한테도 했어요. 그랬더니 안 받아요. 그러다 저녁 7시쯤 오빠한테 문자가 왔어요.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, 동생한테. 혼 잘 안 터지는데 와서 엄마 부재중 지금 봤어. 내일 전화한다고 전해줘. 이렇게 왔거든요.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연락 안 되는 곳이 어딨어요.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또 어머니한테 잠깐 안 되나 보지 뭐 이렇게. 엄마랑 오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. 그렇게 이틀이 또 흘러갑니다. 연휴 끝나고 첫 출근하던 날 저녁에 낯선 전화가 와요. 경찰이래요. 다짜고짜 하는 말이 따님이 실종됐습니다.
깜짝 놀랐죠. 저는 무슨 실종이에요. 출근을 안 해서 회사 측에서 실종 신고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너무 놀랬죠. 음. 아니, 그러면은 선아 씨 남편은요? 근데 마찬가지로 연락 두절이에요. 부부가 함께 사라진 겁니다.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 당시는 연락이 안 되니까. 둘이 연락이 안 된다니까 둘이 무슨 피해를 당했나 보다.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만 생각을 했지. 그리고 저 때만 해도 그냥 부부가 같이 무슨 일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. 글쎄 언제 엄마하고 오빠는 이제 그렇게 어. 생각했는데요. 예. 경찰이 곧바로 휴대폰 위치 추적에 들어가요. 근데요, 위치가요, 알 수 없음이라고 떠요. 위치를 알 수 없음.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러죠? 우리나라 통신사 기지국이 없는 곳. 그러면 해외? 다른 나라로 간 건가요? 네.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해외로 나갔어요. 근데 사위 혼자 나갔어요. 선아는 기록이 없고요. 사위가 출국한 날이 언제냐면요. 선아 씨가 휴대폰 안 터진다고 문자를 보냈었잖아요. 바로 그날이에요. 경찰이 그날 사위의 동선을 추적했는데요.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. 그날 낮에 사위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요. 차 안에 누가 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. 차는 서산을 지나 태안 안면도 부근 식당을 지납니다. 이때가 낮 1시 45분. 이 시간을 잘 기억해 두세요. 사위의 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인근 주유소였어요. 이때가 2시 35분입니다. 앞에 식당 지날 때가 1시 45분이니까 얼마 차이죠? 50분 차이죠. 50분. 근데 두 곳 사이의 거리는 800m밖에 안 돼요. (800m를) 차로 가는데 50분. 너무 이상한데, 이상하지 않으세요? 그쵸. 경찰은 추측했어요. CCTV에 찍힌 두 곳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. 제작진이 그곳에 직접 가봤습니다. 길분. 근데 그 오른쪽에 저수지가 있잖아요. 혹시 저수지에 자기 아내를. 경찰도 이 저수지를 주목했어요.
곧바로 수색에 들어갔는데 그땐 꽁꽁 얼어서 꼬박 이틀이 걸렸답니다. 얼음을 깨고서 이제 가방을 발견돼가지고 건지려고 하는데 가방이 상당히 무겁더라고.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열어보니까 돌이 많이 들어있고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. 실종 9일째인 1월의 마지막 날 캠핑 가방 안에서 선아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. 살해된 채로요. 기가 막히죠, 뭐. 기가 막히고. 멍멍하죠. 이게 뭔가,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.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. 누가 이랬을까 그랬죠. 누가 이랬을까.